요즘 2역 근처에 있는 베이글이 2년 넘게 인기가 식지 않아서 웨이팅을 무려 2~3시간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죠. 저도 이날 먹고 왔는데 4시간을 웨이팅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50년이 넘는 가게가 있는데 20대 친구들이 정말 멀리서 이 가게를 방문하려고 온다고 합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카페, 맛집, 코인 노래방, 인생 네컷 이런 좀 루틴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2역 근처를 오시면 정말 많은 전시, 박물관, 소품점, 심지어 체험형 카페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청소년 지도사 일을 할 때 서울 체험학습을 오면 항상 이 거리를 청소년들과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필수 코스였는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오늘의 주제는 당일치기로 가기 좋은 안국역 근처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 하플 탑 12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유와 도전에 관한 이야기 탄탄한 사도입니다. 저는 1월달에 안국역을 방문했는데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알차게 너무 재미있게 즐기고 왔습니다. 저는 워낙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해서 쉬지 않고 12개나 방문했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취향에 맞게 원하는 장소들을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모두 인접해 있으니 욕심이 난다면 다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모닝커피를 위해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아침 10시에 안국역 1번 출구는 마치 지방의 평화로운 소도시 같은 포근한 마음이 드는 거리였습니다. 곳곳에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카페에 도착하니까 마침 카페 오픈 시간이 1시간이 늦춰져서 저희는 카페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북촌 곳곳에는 가볼 곳이 엄청 많이 있지만 저희는 카페 바로 뒤에 있는 열린송년 녹지광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열린송년 녹지광장을 가는 길에 건물이 참으로 예쁜 공예박물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예박물관은 2014년도에 건립과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고 2021년도에 개관한 한국 최초의 공립공예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공예박물관 자리에는 사실 고등학교가 있었다는 사실? 마침 진짜 신기하게 저와 일정을 동행한 친구가 공예박물관 자리에 있던 풍문여고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모교가 박물관이 되어 있는 마법, 신기하지 않나요? 이전에 풍문여고 시절에 건물 5개를 모두 리모델링 하여서 외관 및 내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예박물관에서는 지금 상서 전시가 6가지, 기획 전시가 3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저 같은 크리에이터에게 정말 필요한 영감을 주제로 한 영감의 열람실이라는 전시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는 당일 건물 앞을 지나가기만 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가운데에 정말 넓은 광장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한 세기가 넘도록 높은 담으로 가려져 있던 부지인데요. 작년 가을 이 부지를 공개하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새로운 쉼과 문화의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곳은 일제감정기에는 식산은행의 사택으로 사용이 되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 숙소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가 1997년도에 정부와의 반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는 겨울이라서 볼 것이 별로 없었지만 정말 넓은 녹지가 산책하기가 너무 좋고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녹지가 푸릇푸릇해지면 더욱 빛날 것 같은 열린송년 녹지광장인데요. 이곳은 2년간 임시개방 후에 송년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열린송년 녹지광장을 방문하고 드디어 1시간이 지나서 안국역 1번 출구에 있는 공공재 커피클럽에 방문을 했습니다. 공공재 커피클럽은 작년 12월 달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카페인데 한쪽 벽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 안으로 볼 때 참으로 예쁜 카페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내부가 하얗게 인테리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정말 예쁜 카페입니다. 공공재 커피클럽에는 시그니처 메뉴들이 많은데요. 특히 딸기가 듬뿍 올라간 딸기 티라미슈를 율무차 베이스로 한 공공재 라떼와 먹으며 햇살을 맞으면 천국이 따로 없는데 저희가 간 날 해가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맛있게 먹고 저희가 1시간 기다렸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푸딩까지 주셔서 200% 만족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 웨이팅이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웨이팅이 끊이질 않는 곳, 아니 갈수록 웨이팅이 길어지는 곳, 그런 곳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곳이 저희가 점심을 먹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저는 디저트류를 즐겨 먹지는 않아서 베이글이 인기가 많아봤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너무
큰 오산이었어요. 오전 10시에 웨이팅을 걸었던 저희는 4시간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플로 줄서기를 할 수 있어서 가게 앞에서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엄청난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횟수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를 뭘까 궁금했었는데 가게를 방문하고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유명한 카페를 다녔지만 인테리어, 분위기, 맛 모든 것이 골고루 완벽하기가 정말 힘든데 여기는 그곳을 충족하는 몇 군데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런던이라는 컨셉에 맞게 정말 가게 곳곳이 런던의 빈티지함을 잘 살려낸 인테리어가 눈에 보였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는 깔끔하고 미니멀한 것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에는 정말 많은 오브젝트를 설치하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튀지 않고 하나의 고유의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기는 그것을 잘 해내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게 뒷골목으로만 들어가도 한옥의 질비한 거리인데 한옥의 질비한 거리에서 런던을 만나는 경험이 정말 색다를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저희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베이글의 종류와 맛이었습니다. 저는 베이글 하면 베이글에 햄치즈 정도 넣어 먹거나 치즈에 발라먹는 치즈 정도를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종류의 다양한 베이글이 존재했고 그리고 같이 발라먹는 크림치즈도 정말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고퀄리티의 크림치즈들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양과 품질이 정말 최고였고 두 명이서 명당 2개씩은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3개를 겨우 먹고 하나는 친구가 포장해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포장해간 베이글을 다음날 먹었는데도 너무 상태가 좋아서 맛있게 먹었다고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역시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여러 홍보나 후광에 의해서 웨이팅이 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오래 사랑받는 가게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강추!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와서 북촌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오브젝트 스토어입니다. 요즘 핫한 곳에는 다 있다는 오브젝트 오프라인 스토어, 서울에는 성수에도 있고 홍대에도 있는데 여기 바로 북촌에도 삼청동에도 있습니다. 소규모의 생산자들의 유통 플랫폼을 지향하며 다양한 창작자들의 미니멀한 소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마스킹 테이프나 엽서 등을 구경하다가 노트처럼 생긴 레시피북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이 하나도 없고 여백이 많은 그림과 짧은 소개글로 구성된 책이었는데 정말 제 스타일이어서 바로 겟 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북촌에서 일정을 마치고 길 건너 바로 있는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안국역 6번 출구에 있는 인사동 거리에는 안녕 인사동이라는 정말 크고 세련된 문화 복합물이 있습니다. 문화 복합물인 만큼 라인프렌즈 스토어에서부터 다양한 소품점, 전시관, 식당, 다양한 카페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했던 것은 오르골 판매점이 있더라고요. 흔히 볼 수 없는 물건이기에 관심이 생겼지만 문이 닫혀 있어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안녕 인사동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모나미 스토어입니다. 태어나서 펜을 한 번이라도 쥐어봤다면 모를 수 없는 모나미. 네, 맞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 모나미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스토어입니다. 모나미 펜은 보통 가장 값싸고 심플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모나미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볼펜을 만나볼 수 있었고 잉크와 볼펜의 색을 종류별로 수십 가지를 전시해 놓기도 했고 다양한 색의 볼펜 부품을 조립하여 나만의 부품을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잉크색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모나미의 고급 모델 필기구들도 고급스럽게 잘 DP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값싸고 심플하다는 이미지에서 다채롭고 고급스럽다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하기에 너무 적절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나미 오프라인 스토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녕 인사동을 방문한 목적은 뮤직 컴플렉스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안녕 인사동 5층의 전망이 좋은 자리에 엄청 큰 규모로 자리 잡은 뮤직 컴플렉스는 자리마다 턴테이블이 있는 LP를 감상할 수 있는 LP 감상실 겸 카페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정말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힙하게 전반적으로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인테리어된 카페는 음악에만 집중하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카페 한쪽에는 정말 많은 LP들이 있는데 라벨링이 되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섞여 있는 LP들이 표지들을 보는 재미가 더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각자 LP 2개씩을 골라 들었는데 LP는 한 편이 보통 2-30분 정도를 소요해서 저희는 한 LP당 한 면씩 총 4개의 LP를 2시간 정도 듣고 왔습니다. 모두가 50년대에서 70년대 LP였고 그만큼 훼손되어서 들리는 지지직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더욱 매력적으로 들리게 하는 시간이었고 2시간이 정말 금방 특별하게 어떤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훅 가는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젤리 하리보 아시나요? 그 하리보가 벌써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하리보를 자주 먹는데요. 안녕 인사동 지하에는 하리보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티켓을 구매해서 들어갈 수 있고 전시장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포토스팟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구하려면 완전 강추입니다. 저희는 겸사겸사 들려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하리보 기념폰 스토어에 들렸어요. 항상 마트에 가면 이 마트에는 이 맛, 저 마트에는 저 맛 이렇게 되어 있어서 희귀한 맛들을 좀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웬걸 여기도 천국일까요? 정말 다양한 패키징의 하리보가 있었고 폰케이스, 도시락통 등 다양한 굿즈가 가득한 스토어였습니다. 제 친구는 여기서 하리보 모양의 수세미를 득템해 갔습니다. 인사동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쌈짓길이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쌈짓길에서 하던 플래시몹 UCC를 자주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방문한 쌈짓길은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쌈짓길은 경사길을 따라서 다양한 소품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안녕 인사동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벽화, 신년 운세 뽑기나 재밌는 소품점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쌈짓길의 가장 위층에 위치하고 있는 소담상회에 방문했습니다. 소담상회는 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들의 플랫폼 아이디어스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스토어입니다. 국내 최대의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만큼 정말 유명한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고 쌈짓길에서 가장 위층뿐만이 아니라 쌈짓길 뒤에 있는 별관까지도 엄청 큰 규모를 자랑하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스는 인사동은 아니지만 별책부록 같은 느낌으로 종로 3가역의 근처에 있는 서울레코드를 방문했습니다. 요즘 힙한 친구들만 한다는 LP 수집, 네 바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늘 뮤직컴플렉스에서 처음으로 LP 체험을 해보기로 해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겠다고 해서 서울레코드에 방문했습니다. 서울레코드는 1976년부터 운영한 서울에서 정말 오래된 LP 샵입니다. 그만큼 LP를 좋아하는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한 번쯤은 방문한 곳입니다. 저는 이날 갔을 때 정말 다양한 LP도 너무 좋았지만 곳곳에 있는 골동품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골동품으로 가득한 인테리어를 봤는데 그래도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애플의 최초의 매킨토시가 있었는데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반가워할 만한 소품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포레스트 검프 OST LP를 선물 받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무려 12곳의 장소를 리뷰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이날 정말 많이 걸어서 저도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와 과거를 계속 오가는 느낌을 주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안국역의 북촌과 인사동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방문해보시고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